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오후 7시 31분 한양대학교 축구 팟캐스트 사자가 축구 볼 때 46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네, 오늘 이제 4명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험 기간이죠? 다들 시험 잘 보고 계신가요? 저 이제 지금 아직 본 게 하나밖에 없어서 다 다음 주에 다 있어가지고. 전 2개 봤습니다. 잘 보셨어요? 1승 1패. 승점 3점은 챙겼다. 하지만 득실이 마이너스 6 정도 나올 것 아, 같아요. 그게 대패. 네, 대패를 해갖고 야구 보는 줄. 아, 야구 스코어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원래 올 1학기 시작하면서 목표가 이제 일주일에 2회, 네. 한 주 2회 방송을 추구했었는데 딱 이제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간에 맞물려서 일주 1회로 좀 축소를 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금요일 날만 녹음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MT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제 10명이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개인 일정으로 3명이 빠져서 7명 정도가 갈 것 같고, 원래 이제 축구를 볼 계획이었는데 가서 축구가 없어요. 아, 원래 그거 볼라 했었잖아요. 아스날 대 첼시. 아스날 첼시 경기가 딱 맞물렸는데 그 경기가 이제 수년돼가지고. 네. 아쉽습니다. 어쩌면 뭐 브라이튼 올버햄튼을 봐야 될지도. 그건 좀 그러니까. 그리고 저랑 성관이 이제 시험을 안 보고 휴학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시험 기간이 자유로워서 이제 성관이를 또 이번 주에 부르게 되었고, 다음 주에도 나오시죠? 예,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 왜 그러시죠? 네, 저는 다음 주에도 보고 싶어서요. 다음 주에 안 나오신다면서요? 네. 어쩌라고요? 미리 좀 뭐지? 양해를 구하시죠, 그 청취자분들께. 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었네요. 어쩜. 소리. 소리한 재미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바로 뭐 축구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오피셜한 뉴스를 보니까 파라티치가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이게 유벤투스 그거 관련된 그건가요? 그렇죠. 토트넘 홈페이지에 이제 파라티치 단장이 이탈리아 축구 연맹 금지에 항소에 실패했기 때문에 피파는 이제 전 세계적인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유벤투스는 어느 정도 승점 회복이 됐다는, 네.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됐어요. 네. 그냥 그래가지고 15점 감소됐던 게 다시 그냥 원래대로. 원래대로? 네, 6점 아니고요? 아니, 15점 그대로. 네. 그래서 네드베드, 가린 베리티, 네드베드, 가린 베리티 등은 항소에 성공했는데, 파라티치, 아넬리나, 체루빈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파라티치랑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파라티치 영입으로서 토트넘이 데려왔던 게 로메로, 그렇죠. 클루세스키, 히샬리송? 히샬리송도 있지만 특히 세리에 통이니까 그 사람은 벤탄쿠르. 아, 그렇죠. 이러면서 나름 또 쏠쏠하게 영입을 했었고, 이 사람이 어쨌든 세계 최고 클럽 중에 하나는 유벤투스 출신이니까 한 단계 스텝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림없죠. 네, 어림없었죠.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됐고요. 바로 첫 번째 코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입니다. 지금이 금요일인데 이제 주말 경기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 거의 일주일 가까이가 돼서 좀 시시성이 떨어진 느낌이라서 금방금방 넘어가고, 오늘은 메인은 이제 챔스 유로파. 주중에 있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라리가 보겠습니다. 1위 바르셀로나입니다. 2경기 했는데 2경기 다 무실점, 무득점, 무승부였습니다. 지로나 헤타페전. 여기도 레알팬 입장에서 이미 우승 경쟁이 멀어졌다고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바르셀로나 무승부를 해도 승점을 어쨌든 유지를 하고 있으니 그걸로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실점 기록 계속 이어가니까. 아직까지 9점이죠? 네. 그리고 약간 바르셀로나가 무승부한 게 내심 좋긴 한 게, 이게 시즌이 끝나고 나서 바르샤랑 승점 차이가 너무 크면은 또 그것대로 나중에 계속 안 좋게 기억될 만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르셀로나가 좀 득점 못해서 계속 무승부를 거두는 거 좀 꼬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만큼 크게 차이나게 밀린 적이 없었나요, 레알이? 최근에는
그 메시랑 호날두가 완전 전성기일 때까지는 서로 90점대 이쯤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15점 차로 리그 우승을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난리가 났어요. 무리뉴 말년이죠? 네. 그때 한번 15점 차로 그렇게 나니까 설마 이번에도 그렇게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요즘 바르셀로나가 휘청이다 보니까 골을 잘 못 넣고 약간 요즘 라리가의 첼시처럼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꽃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2위입니다. 카디스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뭐 카디스 정도는 이제 쉽게 이겨야 될 팀이죠. 네. 쉽게 이겨야 하는 팀인데 완전 초반에 전반 초반에는 조금 밀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레알 선수들이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좀 축구를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체력도 비축이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후반에 첫 번째 나초의 그 깔아차는 중거리 골 그거 한 방이 되게 유효했고 그 다음 아센시오도 나도 질 수 없다. 나도 왼발로 깔아찬다. 비슷한 코스로 깔아차서 결국 득점에 성공했고 그렇게 2대0으로 승리한 게 좀 다행이지 않나. 첼시전을 대비하여 기세를 올리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센시오가 최근에 조금 골 다시 넣는 느낌이에요. 네, 최근에 그 첼시랑 1차전도 네. 그렇고 이 리그에서도 그렇고 좀 득점을 해주면서 좀 살아나는가 싶어가지고 아마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서 아센시오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센시오 그럼 방출 명단에서 다시 빼나요? 근데 그거는 일단 4강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라리가 뭐 경기 얘기는 하진 않을 건데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여름에 이제 서울이 아니죠. 한국에 오는 게 확정이 됐죠. 그렇죠. 쿠팡 플레이로.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해볼 맨시티랑 함께. 두 팀이 붙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팀이 또 와서 뭐 세 팀이 벌릴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뭐 대표팀 경기나 뭐 K리그 일정도 딱히 없는 그 기간에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뭐 K리그 올스타랑도 할 수도 있고 저번처럼. 그건 좀 별론가요? 저는 올스타전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럴 수 있죠. 그 미국 스포츠만의. 아니, 전 미국 스포츠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 올스타전은 조금 뭔가. 올스타의 맛이 없다. 네. 너무 그러니까 혹사잖아요.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설렁 뛸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한 경기가 차지하는 그 체력의 비중이 크니까. 축구나 농구 같은 거는, 농구나 야구는 경기 수가 많잖아요, 한 시즌에. 그죠. 그래서 한 경기 더 하는 게 축구만큼 부담되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AT 마드리드도 한국에 온다 해서 제 주변에 AT 마드리드 팬이 없죠. 있습니다. 와우. 저도 있는데 AT는 생각보다 네,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신났어요. 항상 이제 바르샤 레알에 밀려서 뭐 서러움이 있는데 걔네들은 안 오고 이제 AT가 오니까 가서 볼 생각에 기대가 된다는 뭐 글을 이제 많이 봤고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로 넘어가 볼게요. 바이에른 미넨이 호펜하임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아하. 그래서 전 이제 뭐 됐다. 속된 말로 뭐 됐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도르트문트랑 2점 차라서 도르트문트가 슈트가르트 잡기만 하면 바로 이제 승점 동률이 될 위기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도르트문트도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막판 진짜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넣고 극장골을 먹히면서 동점으로 이제 경기가 끝나서 결국에는 승점 차 유지 1위를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2점 차인데 완전 안심할 만한 차이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6경기 남긴 했고요. 아직 안심할 만한 경기도 아니고 최근 분위기가 프라이브루크한테 떨어지고 챔스 떨어지고. 그렇죠. 챔스 떨어지고 오펜하임 비기고 하면서 분위기가 썩 좋지도 않습니다. 뭐 폭행 사건도 있었고 지난주에 제가 뭐 코멘트로 남겼었는데 나우가 굉장히 많이 필터링을 해서 제가 굉장히 과격하게 했는데 많이 필터링을 해줬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불만이 좀 많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그 팀의 얘기도 불만이 많은 건가요? 감독의 불만이? 여러 방면으로 그것도 이따가 한번 챔스 얘기하면서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 아스날 31경기 74점 웨스트햄과 2대1로 비겼죠. 아스날은 이제 2점 앞선다고 안심해야 될 팀이 아니다. 리버풀한테도 그랬고 웨스트햄한테도 그렇고 아스날 팬 어떻게 보셨죠? 경기 내용은 저번 주와 똑같았습니다. 2대 0에서
2대 0만 되면 이제 뭐 약 먹은 듯이 압도를 당하기 시작하죠. 상대가 강팀이든 약팀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두 골을 먹고 아예 그냥 경기 끝날 때까지 못하더라고요, 공격을. 왜 그럴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약간 그걸 생각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아, 이긴 걸 모른다? 아니죠. 후반기에 미끄러져 본 놈이라서 미끄러지는 거죠. 아, 오! 생각하지 못한 발상이긴 한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오. 그러니까 30라운드만 지나면 애들이 항상 이상해지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초반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아스날이 한 20경기쯤까지가 진짜 승점을 미친 듯이 쌓아와서 지금 1등인 거고, 앞으로 진짜 바뀌어야 된다. 우승하려면. 그리고 처음에 시즌을 시작할 때 우승이 기대치였나요? 아니죠. 유로파. 챔스가 기대. 챔스가 기대치였죠. 챔스. 그래. 챔스 4등.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성공한 시즌이라 생각합니다. 아하. 그게 승현이 말대로 지난 시즌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도 4위가 막판까지 아스날이었고 5위가 토트넘이고 토트넘이 쫓아가는 입장이었는데 그 북런던 더비에서 홀딩 퇴장 막 그 경기 때 흐름이 딱 뒤집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스날은 자멸, 토트넘이 4위 하면서 손흥민 득점왕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맨시티가 추격 중이고 맥렬이 추격 중이고 아직 맞대결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시티 우승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끝났습니다. 왜죠? 이게 이제 우승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맞대결이야. 시티한테 잡을 수는 없죠. 왜 잡을 수 없죠? 잡을 수 있죠. 잡겠습니까? 아니, 지금 5년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에티하드에서. 근데 그 지난 5년간의 아스날 중에 지금 제일 좋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그리고 5년 중에 시티 중에서 지금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가요? 리버풀 우승할 때, 그때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무튼, 그 시티, 에티하드에서 비기고, 나머지 다 이겨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경기 중에 뉴캐슬 원정이 있어요. 이게 힘듭니다. 뉴캐슬이 또 다시 폼이 올라와서. 네. PL에서 우승하려면 이제 시티가 자리 잡은 이후로는 시티가 미끄러지지 않으면 시티가 우승합니다. 이게 정배가 됐어요, 이제. 아, 시티 우승이 정배다? 이제 몇 년 시티가 자리를 잡고 시티가 우승하지 못한 시즌에는 이제 리버풀 우승할 때는 시티가 미끄러졌고 미끄러졌나요? 10점 이상 차이 났습니다. 네. 승점이. 그렇게 됐고 저번에 또 누가 우승했죠? 말고 없는데.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와, 강하네요. 시티, 리버풀 시티. 그죠. 그 한 번이 이제 시티가 미끄러졌을 때. 근데 원래 시티 미끄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미끄러진 시즌 점수나 지금이랑 비슷해요, 승점은. 그죠. 하지만 이제 더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 다지면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 페이스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미끄러진 페이스가. 80 몇 점이었죠? 네. 근데 80점대 후반? 지금 이제 나머지 경기를 다 이길 것 같단 말이죠. 폼이. 이러면 이제 94점입니다. 네, 우승 94점. 딱 시티가 우승하는 그 아, 적당한 네, 승점이네요. 딱 그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스날은 승점 몇 점 예상하십니까? 아스날이요? 7라운드 남았는데, 지금. 자, 시티 94점이면은 아스날 85점. 예? 오, 10점 차로 벌릴 것이다 막판에. 네. 그럼 11점밖에 못 한다, 앞으로? 네. 그래요? 못 보셨습니까? 하는 거? 11점이면 7경기 뭐 3승 2무 2패. 익숙합니다. 오! 이게 후반기 아스날이죠. 아,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설레발 떨었죠. 아스날 팬은 거의 얘기 안 하고. 맞아요.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번 인정했었는데 그죠. 다시 인정하자마자 하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 참, 안 됐죠. 언제 우승 한번 할란지 참 불쌍한 팀입니다. 4년 뒤. 개인적으로는 아스날 응원합니다. 시티보다. 저는 시티 응원합니다. 아, 그러니까 시티 응원하는 그림 너무 많이 봤어요, 최근에. 오, 맞죠? 그런가요? 그래서 시티가 많이 했잖아요. 그 우승을. 많이 한 거를 아스날이 깨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아스날이 뭐 난세의 영웅인 것처럼 시티 판에서 뭐 아스날이 막 등장한 것처럼 그런 대접을 받는 건 마음에 안 든다. 그 리버풀 우승하기 시즌이 그랬어요, 팬들이. 다른 팀 팬들이. 근데 저는 리버풀 우승도 바라지 아, 않아요. 근데 네, 리버풀 안 받았어요. 다르죠. 리버풀은 아니, 첫 우승이니까. 아, 첫 우승이 아니라 30년 만에 우승. 그죠. 그러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느낌이. 이게 약간 불문율이 깨지지 않길 바라는 것처럼 그렇죠. 타 팀 팬들이 이거는 전통으로 남겨야 된다. 그랬는데 깼고 아스날 저는 아스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해왔으니까 아스날은. 한 20년 됐잖아요. 10년 됐는데 뭐. PL 출범 이후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스날은 뭐 최근에 벌리지 못해서 승점을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위 맨시티입니다. 레스터 상대로 3대1 대승 거뒀습니다. 홀란드 2골. 뭐 이제 상수죠. 홀란드의 골은. 그렇죠. 그죠. 뭐 홀란드도 돈도 엄청 많이 받고
뭐 24시간 관리도 받고 뭐 이런다는 기사도 있고 재미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거 좀 네, 다 몇 점 이기니까. 넣을까? 몇 점 넣을까? 40골. 40골? 40골. 저는 저번 좀 몇 달 전 녹음해서 말했다시피 40골 아깝게 못할 거다. 뭐 맨시티 얘기는 뭐 이따가 챔스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3위 맨유입니다. 오. 노팅엄 3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어요. 저희 멤버 중에 맨유 팬이 2명 있는데 네. 박정영 씨의 맨유 노팅엄전 코멘트를 좀 읽어보면서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맥과이어와 린들로프 중에서 맥과이어는 빌드업에서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공중볼과 피지컬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음. 그리고 에릭센은 부상에서 돌아와 브루노와 함께 좋은 하프스페이스 침투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었다. 이제 안토니는 드리블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플레이와 변칙적인 플레이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마샬은 아직 폼이 더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산초는 안토니보다 확실한 장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마지막 문장이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산초와 안토니 비교를 했을 때 네. 안토니가 확실한 장점이 있다. 이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산초보단 낫죠. 그러니까 산초보다 나은 것도 맞고 그리고 안토니는 지금 맨유에서 6개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산초는 한 2년 있었죠. 네. 그쵸? 근데 산초는 2년 동안 못했고 안토니 6개월 동안 못했는데 그 화살은 또 안토니한테 많이 가요. 아. 근데 이제 산초의 고점과 안토니의 고점을 비교했을 때 네. 산초의 고점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 고점은 물론 돌문에서 보여준 게 있으니까 있는데 그 고점 근처라도 보여준 적 있나요 맨유에서? 없죠. 없죠. 전 맨유 와서는 다 애매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초가 생각보다 덜 까이는 느낌이다. 안토니에 비해. 생각보다. 네. 그게 또 잉글랜드 사람이라 그렇다. 맨유에서 뛰는 잉글랜드인을 누가 욕하겠습니까? 네. 뭐 근데 레시포드는 한창 욕 많이 먹지 않았나요? 솔샤르 있을 때? 근데 레시포드는 워낙 빅 네임이니까. 너무 맨유에서부터 센세이션 주목받았어요. 했으니까. 그리고 별개로 노팅엄에서 나바스와 필리페는 영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정영이가 카톡을 보여줬어요. 나바스는 확실히 아직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그 느낌을. 원래 잘할 때 모습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도 임대잖아요, 노팅엄이. 그렇죠. 그래서 다음 행선지가 어디로 될지. 나이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인테르. 노인정이니까. 나바스요? 네. 거기는 이제 오나나가 있잖아요. 오나나 있고. 오나나 좀 젊잖아요. 그렇네요. 네.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녹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위 뉴캐슬 30경기 56점입니다. 그리고 5위 토트넘 31경기 53점. 챔스콘과 3점 차. 아스톤빌라가 승점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이것도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스톤빌라가 그래도 저희가 몇 주 전 녹음까지만 해도 첼시랑 비슷한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승점을 다 벌어버려서 아니군요. 아스톤빌라가 31경기 50점입니다. 정정할게요. 승점이 3점 뒤지고 있어요. 토트넘보다. 그래서 토트넘은 본머스 상대로 2대3으로 졌습니다. 만약 이 경기 이겼다 하면은 뉴캐슬과 승점 동률이라서 또 챔스권에 도전할 만한 그게 됐을 텐데 손흥민 선수 골이 있었지만 이제 본머스한테 2골 실점하고 3골 실점하고 단주마에 뭐 데뷔골은 있었어도 크게 반전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본머스가 완전 강등권이었다. 지금 14위까지 올라갔어요. 올라오고 있네. 네, 강등 로이드 이런 거 좀 맞았는지 이 경기 때 토트넘이 계속 밀렸죠. 혹시 이 경기는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사실 본머스 3점보다 더 넣어도 이상하지 않는 경기라 생각해서 날린 것도 은근 많았거든요. 본머스 공격진들이. 그래서 그냥 토트넘의 경기를 더 못했다. 토트넘 홈인데도 그렇죠. 나름 손흥민이 이제 좀 다시 해줬는데 좀 오나? 개인 폼은 올라온 거 아닌가요? 골로 넣고 이제 폼은 어쨌든 마에 100골을 넣어서 네. 어느 정도 혈이 뚫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본머스한테 졌고 토트넘이 이제 이번 주에 누굴 만나냐? 바로 뉴캐슬을 만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 또 이제 4위 싸움이 예. 이 경기를 통해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뉴캐슬 원정이에요.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이라서 또 재밌어질 예정입니다. 6위 아스톤 빌라고요. 7위 브라이튼입니다. 여기는 29경기밖에 안 했어요, 아직. 경기 수가 적어서. 네, 경기 수가 많이 적어요. 그리고 브라이튼은 주말에 이제 첼시와 경기를 했었죠. 네. 첼시를 두들 패했어요.
그렇죠. 그죠. 두들겼어요 그냥 첼시를. 갤러거의 골이 있었지만 웰백과 엔시소의 골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첼시 얘기를 이제 다른 팀이랑 할 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위에서. 첼시 아. 너무 순위가 아래에 있어가지고. 첼시 위에 팀들이 많아서. 그렇죠. 램파드는 뭐 전술적인 감독은 아니고 그냥 시간 때우기 감독이다. 라코룸형 감독. 그렇죠. 이번 첼시에서 임기 끝나고 저는 램파드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 감독으로서의 커리어가. 감독으로서 커리어가 지금 피르로고 막 터키 리그 이런 데 있거든요. 네. 거의 그 수준으로 저는 변방 리그 갈 것 같아요. 어. 아니면 리그 1이나 챔피언십이나 프리미어 리그는 절대 램파드를 다시는 선임 안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램파드가 리얼 블루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리가 하나 남아서 오마이. 이병 근손실 다음에 이제 램파드 감독이 수원 삼성 8대 네. 아니 리얼 블루 맞잖아요. 진짜 블루죠. 네, 개 블루잖아요. 네. 나중에 약간 색 빠지긴 했는데. 아, 그죠. 그래도 블루니까 그래도 스카이 블루죠. 블루였고. 네. 심지어 삼성 로고 박았었잖아요. 오. 여러분, 야, 다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K리그판에. 아, 램파드 수원 램파드 삼성 사이. 저리. 램파드 선수. 네. 솔직히 램파드가 그럼 프리킥 차할 때 램파드가 뛰면 될 텐데. 램파드 그죠. 잘할 것 같아요. 왼발에 염기훈, 오른발에 램파드.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램파드 감독 굉장히 이제 한물 갔다. 이제 끝났다. 솔직히 전 프리미어리그 끝났다고 보고 아직 지금 상황으로는. 이따가 첼시 얘기 역시 챔스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8위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리즈 상대로 6대1 대승 거뒀습니다. 리버풀이 좀 양악을 좀 잘하는 편이죠. 네. 본머스 상대로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 맨유, 본머스, 리즈 전 3경기 합쳐서 22골 넣었거든요. 득실 사기꾼. 리그에서. 네. 그래서 득실차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거 경기 그냥 간단한 코멘트는 경기 보면서 느낀 건 요즘에 전술적으로 아놀드를 네. 풀백으로 안 쓰고 미드필더 올려 쓰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오, 그 중앙 미드필더. 진첸코처럼.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게 약간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은. 오. 아무래도 아놀드가 좀 수비적으로 약점이 있지만 공격에서는 그래도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워낙 그 킥을 잘 차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놀드의 그런 공격적인 기여도도 좀 올리고 미드필더의 싸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놀드가 빠진 자리 그 후방 지역을 파비뉴나 아니면 오른쪽 센터백인 코나테가 커버해줘야 되는데 최근 파비뉴는 시즌 내내 폼이 안 좋고 그죠. 최근에는 코나테가 잘해서 이게 전술이 돌아갔다 생각해요. 워낙 발이 너무 빨라서 코나테가 그 범위를 다 커버해줬다. 근데 코나테가 은근 유리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민재. 김민재나 제가 바라는 거는 팀버. 풀백도 되니까. 아, 김민재가 근데 더 쌀 겁니다. 팀버보다요? 바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팀버, 막 경쟁 붙을 겁니다. 60밀, 70밀, 김민재 얼마인데요? 50밀. 그래요? 그럼 팀버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아니 팀버 풀백이 되잖아요. 김민재도 시키면 해요. 에이. 안 시켜봤죠, 여러분? 팀버는 시켜왔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거랑 저는 파비뉴 자리도 보강해야 된다. 또 사요? 파비뉴를 팔아야죠. 흐라벤. 지금 이제 링크 나고 있죠. 아스날도 있습니다. 아스날도 있나요? 네. 인기 많아요. 일단 미넨에서는 아예 안 쓰죠, 지금. 그죠. 그렇죠. 아예 뭐 거의 후반 80분. 교체 80분 후반대에 집어넣거나. 일단 나겔스만이 완전 신뢰를 안 하는 느낌이고. 지금 어쨌든 미넨은 라이프치히의 라이머가 온다는 로마노 기사가 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미드필더 보강이 됐고, 그 상황에서 뭐 투엘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미넨 입장에서는 팔 계획도 하고 있다. 한 시즌 만에. 근데 이 선수가 저도 많이 뛴 적을 못 봐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아약스 시절에는 유사 포그바라 좋은 맞아요. 메잘라라는 소리가 많았는데. 수비를 안 한다는 소리죠. 수비 가담이 너무 안 좋다라는 그렇네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게 그 사실이 맞다면 제가 흐라벤베르를 뛰는 걸 못 봐서 사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진짜 수비를 안 하는 태도가 없다면 저는 클롭 밑에 리버풀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 아하. 클럽이 바뀌지 않을까요, 금방? 클롭이 바꾼다고요? 바뀌어요. 클롭이 감독이? 바뀌어요? 네. 흐라벤베르 때문에요? 네. 아니, 그 때문이 아니라, 클로이 이제 바뀔 때쯤이니까, 사는 게 아닐까. 7년 주기 썰 그거.
일단 벨링엄 오피셜이 낮잖아요, 거의. 리버풀 안 네. 간다라고. 안 간다가 아니라 안 산다. 안 산다. 포기한다. 네, 벨링엄 올 생각이 있는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오, 벨링엄 사과에 대해서. 좀 쌓인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미뤄두고 그래서 저는 흐라벤베르는 반대다. 안 돼. 그럼 카이세도? 카이스도 솔직히 링크 그닥 없고 요즘엔 그리고 너무 비싸요, 카이세도는. 그래요. 카이스 너무 비싸요. 지금 미드 그냥 다 통틀어서 링크 나는 건 메갈리스터, 메칼, 바렐라, 바렐라, 그리고 뭐 위쪽에 마운트. 마운트. 갤러거 얘기도 있지 않나요? 갤러거는 근데 안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메갈리스터가 가까운 것 같긴 한데 메칼 플러스 한 명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메갈리스터 플러스 바렐라. 6번 필요하지 않나요? 뭐 줄 사람 있나요? 누구 줄 사람 있나요? 수비맨디. 뭐 본인 선수예요? 수비. 에이전트입니다. 수비맨디. 리버풀에 어울립니다. 근데 이제 파비뉴 2가 될 수 있어요. 좋을 때 파비뉴, 좋을 때. 근데 수비맨들이 이제 라리가 잔류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쌉니다, 싸요. 네, 가격도 나쁘진 않은데. 네, 좋습니다. 리버풀 여기까지 얘기해보고요. 9위 브렌트포드, 10위 풀럼, 11위 첼시입니다. 첼시는 뭐 여기서 평생 썩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평생은 아니고 올 시즌 동안은. 리얼 블루가 네, 와야 됩니다. 첼시에. 크리스탈 팰리스랑 3점 차기 때문에 이번 주에 첼시는 누굴 만나냐. 이번 주에 첼시는 경기가 없군요. 오호. 하지만 이번 주에 팰리스가 에버튼을 만납니다. 오. 만약에 팰리스가 에버튼을 잡는다. 12? 그러면 승점 동률. 오. 승점 동률이 되고 골득실 때문에 아직 첼시가 우위긴 하겠네요. 아, 지금 그걸 모르죠. 몇 골을 넣을지. 지금 6점 차인데 뭐 팰리스가 7대 0 아무나 하던데. 호지슨의 화끈한 공격 축구. 그래요. 리버풀도 7대 0 자주 하잖아요. 뭐, 어때요? 그렇게 해서 프리미어리그 얘기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챔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챔스 8강 2차전. 먼저 첫 번째 경기 첼시 대 레알 마드리드. 2대 0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습니다. 호드리고의 멀티골로 합산 스코어 4대 0으로 레알이 4강 진출했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 첼시의 아주 찐팬, 너무 과도한 팬, 첼충. 과몰입, 리얼블루. 첼키벌레. 리얼블루. 리얼블루. 런던 리얼블루, 런던 리얼블루. 피가 파란색이래요. 네. 승훈이 형님의 코멘트를 좀 보겠습니다. 미넨이랑 사이좋게 떨어졌는데 나겔스만 빨리 선임해라. 첫 문장부터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투엘이 원하는 코치 보내주면서 막 교환하면 됨. 오. 코치끼리 서로. 그렇죠. 투엘이 이제 첼시에 원하는 코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나겔스만은 미넨의 위약금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막 교환을 하면 된다는데 이건 너무 비양심적인 발언 아닙니까? 아니 자기네들은 코치 주고 우리는 감독 달라 하고 안 주고 데려와도 되잖아요. 누구를요? 나겔스만. 근데 위약금을 내야 되니까 위약금을 많이 내야 세요. 세요? 그렇게? 몇백억 정도 몇백억 되죠. 되죠.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첼시 뭐 7년으로 하면 9천억씩 쓰는데 1조 채우기로. 위약금은 환불이 안 되죠. 안 돼요? 회수가 안 되니까. 위약금은 일시불이에요. 한국에는 또 이런 계약 맺어서 내쫓아야죠. 그럼 미넨이 한 명 데리고 오면서 끼워달라 하면 되죠. 선수를 네. 슈퍼모팅. 갖고 갈 선수. 슈퍼모팅? 슈퍼모팅 한 15밀 정도에. 안 팝니다. 초보팅은 안 팔아요. 만에 아니면 안 팔 것 같아요. 만에. 피해를 검증되고. 그렇죠. 그죠. 포체티노 썰이 좀 있던데 요즘 있어요. 있습니다. 미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첫 미팅을 가졌다. 보드진들아 지랄하지 마라. 저도 만약 첼시 팬이었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티아고 실바가 오죽했으면 소신 발언했을 것 같냐. 축구 1도 모르면서 락커룸 들어오지 말고 감독부터 빨리 선임해라. 이제 토드 보엘리의 락커룸 출입이라던가 훈련장을 굉장히 많이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유망주 또 데려온다고 하던데 마운트 재계약부터 하고 쩌리들 처분부터 해라. 항상 했던 말. 네. 일단 뭐 승훈이 형님 자체가 레알에게 떨어진 걸 큰 충격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찰로바 꺼져라. 축구 못하는 게 범죄면 찰로바는 무조건 사형감. 여름에 1000에서 1200만 파운드 정도에 팔릴 것 같은데 리그 하위팀이나 승격팀한테
1,500만 파운드에 팔았으면 좋겠다. 티아고 실바가 이번 경기가 자기 챔스 마지막 같다고 얘기했는데 락커룸에서 티아고 실바가 찰로바 얼굴을 주먹으로 갈겨도 첼시 팬들은 이해할 것 같다. 자극적이네요. 강해요. 역시 리얼블루. 아니 진짜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지 진짜 런던에서 태어났으면 뭐 홍영 정도 터뜨리지 않았을까요? 보면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러거에 대한 코멘트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모습은 있으나 투박하고 너무 멍청함. 젊은 잉글랜드 선수. 지난 시즌 활약으로 사기쳐서 팰리스 같은 중위권에 3,500만 파운드 정도에 팔아야 함. 리버풀 이적설이 있던데 애초에 첼시가 리버풀한테 안 팔겠지만 리버풀이 왜 원하는지도 모르겠음. 많이 뛰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강아지 그럼 데리고 오세요. 사모예드 100kg 뛴대요. 그냥 많이 뛰는 사람. 네. 리버풀 입장에서 얘 산다고 하면 1,500만 파운드 이하에 사서 5에서 6옵션으로 써야 함. 근데 이 가격보다 더 비싼 금액 제시할 팀도 있고 리버풀은 주전을 사야지 이딴에 사면 챔스 못 감. 맞습니다. 리버풀에 대한 맞습니다. 코멘트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뭐 레알 얘기가 많이 없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질 거라 예상하라고 기대도 안 했을 거니까. 저희의 그러면 예상 옛날에 했던 코멘트들을 좀 볼게요. 이 경기를 본 코멘트가 아니라 저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예측하고 예측했을 때 코멘트. 부검. 네. 성관이는 그때 참여를 안 했지만 레알 당연히 예측했겠죠. 저는 대진표가 확정난 뒤에 그냥 바로 4강 갔다 이 생각부터 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근데 역배가 좀 있어요. 저희 아니 왜 피엘이잖아요. 그것도 둘이나 있는데 피해를 작년부터 계속 쓸고 올라왔던 팀인데 그러네요. 저랑 나우가 이제 첼시 승을 예상했었죠. 일단 이 당시 예상할 때만 해도 포터가 아직 첼시 감독일 때를 좀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일단 제가 감독 차이로 첼시가 이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포터를 아직 잘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니네 팀 하세요 그럼. 포터 데려가세요 그러면. 포터가 독일어를 못해서. 아쉽다. 독일어만 했으면. 그래서 저는 하베르츠의 엄청난 활약. 무드릭의 골을 예상했는데 일단 뭐 첼시 자체가 이게 골이 아니라 무드릭 무골 나왔나요? 무골이었죠. 그 다음에 같이 첼시 승을 예상했던 나우는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인 중원의 기동성. 이걸 첼시가 공략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첼로티는 발베르데를 중원에 쓸 용기가 없다. 이 부분 레알 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건 레알 경기를 보셨는지 요즘 발베르데가 중원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그 당시니까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바뀐 것도 최근이기도 하고 왼쪽 풀백에 카마빈가를 쓰면서 이제 중원에 넣을 선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발베르데 넣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괜찮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갑자기 변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술가가 되셨어요 갑자기 안 감독님이. 그걸 예측하지 못했죠. 그리고 첼시 감독이 이렇게 멍청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밀리탕이 못했으면 한다. 밀리탕한테 저주를 걸었어요. 네. 대체 왜요? 김민재가 월드베스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밀리탕의 활약 어땠나요? 이번 8강. 밀리탕이 일단 수비적으로도 좀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 캉테의 슛 막은 것도 몸으로 막은 것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빌드업 자체도 어느 정도 해주는 수비수다 보니까 확실히 밀리탕이 김민재는 이기지 않을까 이번 시즌. 너무 잘합니다 솔직히. 월배 탈 정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레알 승을 예측한 세 분의 코멘트를 좀 볼게요. 승훈 형님은 일단 투엘이면 무조건 첼시 승이지만 감독이 포터기에 무조건 질 것이다. 승훈 형님은 주구장창 몇십 화 동안 이제 포토욕만. 욕만 하다가 포터욕 원툴 느낌처럼 포터욕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승현이 레알이 엄청 패면서 점수차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 레알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 레알 팬 레알 힘들어했나요? 솔직히 레알이 겉으로 보기 초반에는 첼시가 좀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15분이요? 뭐 약간 그 정도? 네. 근데 원래 레알이
전반 초반이 제일 약하고 음. 그리고 레알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힘들어 보였던 거지 사실 힘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엄청 패면서 점수차 많이 나면서 올라가지 않을 것. 4대 0인데요. 두 경기잖아요. 근데 2대 0이다. 평균 그래서. 그러니까 한 경기당 2점 찬 건데 아, 엄청나진 않다. 엄청나지 않다. 아, 첼시가 레알한테 이 실점 예상 못했나요? 그 정도는 큰 큰 점수차 아니다. 아, 5대 0, 좋습니다. 6대 0 안 났다. 네. 그다음에 준석이는 자원 개개인의 폼은 첼시가 좋다. 하지만 레알의 측면 윙을 못 막는다. 뭐 비니시우스라든가 호드리고 얘기를 하겠네. 아예 못 막았죠 비니시우스. 근데 그것만 못 막은 것도 아니라서. 그렇죠. 그죠. 뭐. 그냥 다. 다. 이 경기는 뭐 생각보다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죠.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살짝 첼시의 반등이 있었으면 굉장히 재밌었을 텐데 특히 이 동시간대 경기에 나폴리 AC 밀란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나폴리 AC 밀란의 이목이 좀 더 많이 쏠렸던 것 같아요. 나폴리 AC 밀란 경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2차전은 1대1로 비겼습니다. 지루의 선제골과 오시멘의 동점골. 합산 스코어 2대1로 AC 밀란이 4강 진출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일단 페널티킥 2개가 나왔죠. 아, 2개 다 실축했습니다. 참 이것도 되게 보기 힘든데 그 흡이차가 골만 넣었다면 또 연장에 갈 수도 있었었고 뭐 여러 변수들이 만들 수 있었는데 되게 큰 재미였습니다. 모두가 나폴리 승을 예측했어요 저희는. 오. 근데 준석이만 AC 밀란 오. 한 명 맞췄습니다. 일단 AC 밀란 맞춘 준석이 얘기보다 틀린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나폴리 닥승 하고 코멘트를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나폴리 닥승한 다음에 그냥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나와 같은 경우에는 테오랑 레앙은 거품이다. 어허. 네. 레앙의 그 지루한테 해준 어시스트를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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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 절대 못하죠. 네. 와 레앙은 너무 키가 커서 그런지 몇 발자국 안 걷는데 맞아요. 네, 그냥 네. 육상 선수처럼 톡톡톡톡 막 잘 뛰어요. 네, 근데 자기 팀 그 페널티 에리아에서 상대 팀 골문 앞까지 금방 가고 테오 역시 흡이차가 어쨌든 왼쪽 흡이차가 칼라브리아 쪽이라서 테오는 아무래도 좀 폴리타노라던가 로사노 같이 조금은 수준 낮은 공격수를 상대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거품이 아니었다. 아직도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평가 받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다. 둘 다 테오 레앙. 예. 하지만 거품까지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 좋습니다. 승현이는 나폴리의 산미들이 더 좋다. 미드로 봤을 때. 개 털렸죠? 예. 특히 안기사는 뭐 나오지도 못했고 2차전에 퇴장으로. 은돈벨레는 어우. 오. 진짜 벌레였어요. 캐리했어요. 네. 네. 그리고 승훈이 형님 역시 무조건 나폴리가 이길 것이다. 틀렸습니다. 그 유일하게 AC 밀란을 맞춘 준석이 코멘트 좀 보겠습니다. 일단 역백코인을 탄다고 했어요. 본인이 역백코인을 탄다. 그리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나폴리가 모든 부분에서 질 수 없다. 밀란의 중원이 나쁘지 않다. 뭐 토날리와 베나세르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챔스에서의 밀란은 다르다. 이게 맞았던 것 같아요. 로보트카가 막히면 볼백급이 어렵고 안기사는 별로다. 와. 이것 역시 정확합니다. 네. 김민재 실수 나올 것이다. 김민재의 실수가 실수. 아니었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팀원들이 도와주지 못해서 나온 실수라 생각합니다. 뭐 여튼 저주를 걸었고 김민재에 대한 저주가 통한 거예요. 그죠. 매국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준석의 탓이 좀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이제. 3월 1일에 네. 준석이가 일장기 들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밀란기 든 게 아니라 일장기에 네, 들었네. 일장기를 들고 가는 걸 봤습니다. 네. 2점 차로 밀란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줬습니다. 뭐 이건 틀렸는데 어쨌든 AC 밀란 진출 예상한 것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닐까. 그렇죠. 거의 다 나폴리였으니까. 그리고 그 본인의 어쨌든 뭐 저희가 예측을 잘하면 기분도 좋고 어쩔 때는 뭐 제가 사비로 뭐 치킨 선물도 하긴 했지만 그런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김민재 선수한테 저주까지 걸어가면서 본인 방송에 써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에. 네. 그렇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치킨의 나라를 판 거 아니에요? 이제 커리어를 건 거죠. 그렇죠. 가라하게 산업 때문에 나라를. 뭐 여튼 그래서 좀 너무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인테르 벤피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대3 무승부였습니다. 바렐라, 라우타로, 코레아 골이었고요. 벤피카에서 올스네스, 안토니오 실바, 무사의 골로 합산 스코어 5대3 인테르가 4강 진출했습니다. 인테르가 정배라고 저희는 다 예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인테르 예상을 딱 2명이 했어요. 네. 그쵸. 나머지 다 벤피카 예상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인테르 팬의 소감, 코멘트를 좀 보겠습니다. 인테르가 지난 리그 몬자전에서는 1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 챔스 4강 진출 성공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좀 읽어볼게요. 트래블 이후 13년 만에 첫 챔스 4강 진출. 근데 리그가 너무 빡친답니다. 기쁘긴 한데 그렇죠. 최근 5경기 1무 4패라고 합니다. 첼시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팀이야? 홍명보세요. 홍명보 감독님. 물론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돌아갔다지만 리그와 챔스는 완전히 다른 팀이다. 선수들의 동기부여 자체가 리그에서는 완전히 떨어진 모습. 틀딱들이라 다음 시즌 생각이 없는. 굉장히 날선 비판입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면 그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다 같이 이번 시즌 챔스까지 뛰고 은퇴하기로 담합한 건지 의심된다. 강하네요. 리얼 파검이네요. 리얼 파고. 유벤투스의 승점 삭감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이번 시즌 삭감된 승점을 돌려주기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리그 6위로 인테르가 밀려나왔습니다. 잔여 경기 결과에 따라 4위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지만 최근 리그 흐름대로라면 챔스보다 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챔스 우승보다. 네. 아닐 거예요. 심자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리그를 버려라? 네, 그렇죠. 지금 성적의 인테르는 유로파는커녕 유럽 대항전에 아예 진출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5경기 1무 4패니까 이게 계속 이어진다며. 그래서 리그 던지고 코파 이탈리아를 우승해서 유로파를 가라? 그렇죠. 유로파 진출권이라도 획득해 둔 뒤 챔스에 올인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긍정적인 점은 이제 공격진들의 공격 포인트들이 벤피카점을 기점으로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다. 라우타로가 46일 만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와. 수비수 수비수예요. 아니에요. 마갈량이스가 더 많이 낼 것 같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46일. 코레아는 172일 만에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부상 복귀인가요? 윙어 아니에요? 중앙 공격수입니다. 망할 대로 망한 이번 시즌 리그에서 인테르. 7램덩크의 뒤를 이을 1램덩크만이 유일한 구원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통하네요. 첼시랑.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슈크리니아르 등 부상으로 결국 수술을 했고 시즌 아웃이 이미 확정적이다. 작별인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인스타 라이브 네. 같은 걸 하죠. 인스타 라이브. MG. 네. 파리로 이미 이적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쓰레기 새끼. 강하네요. 역시 리얼 파검. 그리고 돌풍의 세리에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어요. 챔스 4강 2팀 세리에, 유로파 4강 2팀 세리에, 컨퍼런스 4강에도 한 팀. 사실상 진짜 일부는 세리에가 아닐까? 근데 대진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챔스 2팀이면은 근데 챔스 둘 다 대진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유로파 2팀은요? 로마는 조금 빡셌는데 네. 나머지 하나 어디예요? 유베? 네. 네. 유베는 얘네는 달라요. 뭐가 달라? 얘네는 악으로 깡으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네. 지네 떨어질 줄 알고. 아. 다시 생겼네? 이제 떨어집니다. 배가 불렀거든. 코인이 생겼다. 코인이 생겨버렸으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전에 이 경기 예측했던 코멘트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인테르 승은 저랑 준석이만 맞췄습니다. 준석의 코멘트. 망설임 없이 인테르 승. 개개인의 힘으로 이긴다. 2점 차로 올라갈 것이다. 정확히 맞췄습니다. 심자기를 믿는다. 일단 준석이가 3경기를 다 맞췄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저는 나우의 체급론을 언급을 했죠. 인테르의 체급이 위다. 체급 차이가 좀 났어요. 반대로 벤피카 승을 예측했던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나우는 인테르는 늙고 느리다.
벤피카는 젊고 빠르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죠. 틀린 말은 예. 아니었죠. 그 다음에 승현이는 벤피카는 4강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경향론. 네. 경향 질문이세요? 이번에 높이 올라가서 하무스를 1,500억에 팔 것이다. 500억이 됐습니다. 하무스가 재계약을 했죠. 그렇죠. 승훈이 형은 인텔은 운빨이다. 오호. 운빨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운빨이죠, 대진 자체가. 그렇죠. 뭐. 근데 그 조별 리그가 네, 많잖아요. 일단 바르샤랑 네. 미넨이 바르샤. 필젠조였기 때문에. 오케이, 인정. 밀라는 운빨이었다. 좋습니다. 마지막 챔스 경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넨 대 맨시티 1대1 무승부 경기입니다. 홀란드 선제골 그리고 킴미의 동점골로 무승부가 됐고요. 합산 스코어 4대1 맨시티 4강 진출했습니다. 이 경기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진짜 거의 F킬러였습니다. 민퀴벌레들을 그냥 싹 다 당면에 분열해버렸습니다. 떼스코. 맨스코. 아우, 손으로 써하셨네요. 네, 좀 써왔어요. 손편지. 손편지. 보드진에게 전하는 손편지. 리얼 빨판가요? 이제 맨시티 상대로 3골을 실점 없이 넣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씹보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3대0을 졌기 때문에 네. 3골 차로 승리를 해야지만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4대1이 최적의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4골을 넣고 1골 정도 실점해서 연장에 가자. 개소리죠. 한골 아니, 그게 베스트다.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만약에 이기려면 그 경우밖에 없다. 그렇죠. 총합이 4대1이 됐죠. 4골 이상을 넣기 위해서는 이제 전반전부터 공격을 엄청 했어야 됐고, 이제 칸셀로보다는 빠른 알폰소가 더 적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드리블로 번뜩이며 찬스를 만들어내는 무시할라보다는 공간의 이해도가 높고, 어느 정도의 피지컬이 있는 밀러가 선발이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슈퍼모팅 때문에 그 전 경기에는 그나브리 때문에 이제 수비진이랑 미드필더진이 간격이 많이 좁아졌는데 슈퍼모팅 때문에 어찌됐든 수비진이 좀 더 뒤로 밀려나면 그 사이를 좀 밀러가 컷백이라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좀 득점을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파메카노 선발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대체할 자원이 없다? 대체할 자원도 없고 빠바로. 좀 있지 않나요? 빠바르는 풀백으로 나오지 않나요? 네, 파바르는 풀백이고 블린트 아이고. 스타이시치. 말고 스타니시치 이 정도라서. 근데 지금 시즌 잘하다가 한 번 못한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또 못할 줄은. 똑같이 못할 줄은. 그리고 다음 시즌 센터백 영입은 필수 불가결. 하나요, 그러면 그거를? 아니요. 3순위? 3백을 만약에 2L의 결정이 중요하겠지만 3백을 쓸 때는 우파메카노 선발이고 네. 4백을 쓸 때는 백업으로. 그럼 또 그 우파메카노나 우파메카노 윗급의 센터백을 사야 돼요. 그렇죠. 내용이 있나요? 있나요? 김민재. 뭐 김민재 정도. 솔직히 김민재 선수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정 나올 만한 탑급 센터백이 김민재 김민재 말고는 없죠. 김민재. 지금 굳이 생각해보자면 뭐 다 김민재라던가 팀버. 딱히 없어요. 팀버. 팀버 아버지세요? 팀버 좋은 선수입니다. 뭐 아약스 산 크라벤바르 이후로 마즈라이도 그렇고 조고매치. 홀딩. 뭐 있겠죠. 우리 나이 너무 많아요. 근데 조금 리더십 좋아하잖아요. 개쩌는데? 네? 리더십 개쩌는데? 그러면 차라리 티아고 실바. 김유정. 챔스 김유정 팀이에요. 괜찮지 않나? 챔스에서 마지막 시즌이 아니라. 응. 누구라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센터백 여기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그 빅찬스였던 사네의 1대1 장면 그거 못 넣은 거는 말이 안 된다. 그 주고를 받으면서 그걸 놓친다?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또 퇴장을 받았어요. 물론 그게 옵사이드로 취소가 되긴 했는데 그동안 우파메카노는 이제 비슷하게 퇴장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스피드가 빠른 센터백이라서 뒷공간 커버를 많이 맡기는 편이지만 그 우파메카노가 공격수보다 빨랐으면 공격수 했겠죠. 항상 공격수보다 늦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데 그래도 항상 우파메카노의 결과는 깔끔한 커팅보다는 PK나 퇴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쓰다 보니까 이 병신은 어이구. 죽다 살아났다. 그렇죠. 근데 이따가 핸드볼까지 줘서 PK까지 내주게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페널티킥 내준 것도 참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또 페널티킥 놓쳤어요. 그렇죠. 홀란드가. 홀란드가 네. 가운데로 날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 우파메카노 또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파메카노가 결국엔 마지막에 홀란드 앞에서 엉덩이 뒤집는 개인기. 개인기를 보내줬어요. 갑자기 뭐 슬라이딩이 애매하게 슬라이딩이 되면서 실제로 지금 미넨 경기장이 잔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죠? 경기 보셨으면 다 느꼈을 텐데. 맞아요. 그 미넨 좋은 찬스에서도 미끄러지고 그랬어요. 그렇죠. 무시하려 미끄러진 경우도 있고.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돈이 지난 겨울에 그 지구 다닙니까, 미넨이? 시즌 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NFL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엄청 밟았겠네. 그 이후로 잔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좋아요?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거운 애들한테 밟혔는데. 아니 그래도 그게 몇 달 전이잖아요. 그 아저씨 추성훈한테 진짜 세게 한 대 맞으면 아니, 몇 달. 저는 사람이고. 제가 잔디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그 이후로 아직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골 먹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는 끝났죠. 한 골 먹힌 순간 후반전에 먹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오만 가지 짓을 해도 뭐 어쩔 수 없었고 결국 한 골 넣었다. 무승부를 만들었다. 정도로 위안을 삼아야 되는데 굉장히 열이 받는 상황입니다. 위넨이 8강에서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어쨌든 맨시티라는 팀을 만났어도 4강을 무조건 갔어야 됐고 특히 지난 시즌 비아레알한테 떨어진 것도 열받는데 맨시티한테 때 떨어진 것도 더 열받는다. 맨시티가 강하다 해도 위넨 팬들 입장에서 맨시티는 어쨌든 한 끼 식사 정도로 가볍게 먹고 치워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위넨이 진 게 너무 속상하고 지금 올리버 칸 브라쪼 단장 아웃 얘기가 있습니다. 드디어요? 브라쪼. 둘 다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아예 뒤집을 좀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엘한테 좀 전적으로 맡겨서 다시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투엘은 솔직히 이제 투엘 모르겠어요. 뭐 첼렘던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열이 받는데 뭐 다음 시즌 잘 준비하고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만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놓치면 잘리나요? 자를 겁니다. 와. 제가 그냥 목이라도 잘라야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냥 자르기만 하시고 목은 냅두시고 레알 넘기네. 저희 좀 와야 되니까. 근데 레알 안첼로티 계속 갈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좀 그게 딜레마예요. 성적이 안 나오면은 안첼로티를 자를 명분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좋은데 성적이 또 지금 잘 나오면은 뭐 성적 잘 나오니까 좋긴 한데 안첼로티가 남을 것 같으니까 이게 자꾸 좀 그래요. 아르테타 링크가 있습니다. 왜? 아르테타 링크가 링크가 있어요. 레알. 왜요? 그죠? 짜증나죠? 왜요? 감사합니까? 아니요. 그죠? 아닙니다. 지금 미네는 오시멘 링크가 있습니다. 감독으로요? 오감. 스트라이커로 오시멘 링크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시즌 결과를 보고 패닉 바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시멘 솔직히 전 진짜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개거품. 오시면 거품선. 네. 솔직히 오시멘 그 밀란전에 막판 동점골 되게 멋있었거든요. 네. 헤딩골. 네. 근데 저는 오시멘이 레반도프스키처럼 물론 그거 바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엄청난 공격수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공격수다. 물론 축구팀보다 잘하겠지만 너무 비싸니까 오시멘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구장창 하베르츠를 원하죠. 하베르츠의 독일 복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전 저희 멤버들의 각종 코멘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위넨 승이 3명, 맨시티 승이 2명이었습니다. 위넨 승을 예측한 저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 우파메커너가 홀란드 저격수처럼 홀란드를 잘 막는 모습을 보여왔다.
폼이 극강인 팀인 맨시티는 어렵겠지만 알리안츠에서는 지지 않을 것이고 알리안츠에서 승만 따낸다면 미넨이 진출할 것이다. 하나 맞았네요. 알리안츠에서 지지 않을 것. 지지는 않았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승현이 예. 패배 명장병이 도질 것이다. 오. 도졌나요? 아니, 백스리, 변형 백스리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건 자주 쓰는 거 아닌가요? 네, 많이 쓰던데요. 명장이다. 명장이 됐다. 네. 근데 펩이 지난 시즌부터 약간 명장병이 사라져가지고 지난 시즌도 되게 잘했는데 레알이 진짜 이상하게 잘해가지고 진 거지. 펩은 이제는 좀 우승할 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최근 행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4강 결승이 있으니까. 그렇죠. 언제 도질지 모른다고 보는데 저는. 네, 그렇긴 한데 4강에서 빨리 도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형님은 더리우트 우파메카노면 홀란드 막을 수 있다. 변수는 역시 패배 명장병. 네, 둘 다 뭐 명장병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맨시티 승을 예측한 나우. 네. 나폴리, 아스날, 맨시티 세계 3대장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세계 3대장이에요. 뭔 소리 뭐라? 나폴리, 아스날, 맨시티 세계 3대장이. 아니 그 당시 폼 가장 좋은 팀들 세 팀. 근데 둘 다 두 명은 네.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참사까지는 나지 않을 것이다. 맨시티의 다득점은 힘들 것이다. 합산 4대2 예측. 까비. 그 다음에 우파메카노 퇴장을 예측했어요. 아쉽다. 진짜 이거 아깝다. 너무 까비. 아깝다. 앞으로 나가다 사고 칠 것 같다. 너무 아쉬워요. 홀란드가 한 발 빨라서. 근데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2.58 정도 빨라갖고. 네. 그래서 퇴장은 아니었고요. 마지막으로 준석이. 준석이가 다 맞췄어요, 4경기. 미넨의 약점은 측면 수비. 맨시티의 강점은 2선. 홀란드가 어떻게든 득점을 할 것이다. 홀란드는 득점을 했죠, 결국엔. 맨시티가 꽤 큰 점수차로 이길 것이다. 합산 스코어 4대1 예상. 그냥 정확히 맞춰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무당이신가? 어떻게 이거는 하시나? 저는 준석이가 손해를 본 겁니다. 왜요? 이 재능으로 불법 토토로 했으면. 그렇네요. 이거 스코어가 없으면 이게 몇백 배. 야. 그렇죠. 준석이가 이번에 완벽히 맞췄습니다. 경기도 맞췄고, 점수까지. 스코어까지 맞추고, 이번에는 준석이가 굉장히 확률이 높았네요. 축제라니요, 축제. 상품 있나요? 없습니다. 아하. 자기의 예측을 위해 김민재를 팔아넘긴 사람 그죠. 상품을 준다고. 가라하게 하나 때문에 가라하게. 나라를 가라하게. 낫도요. 닭광.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리그 8강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페이노르트 AS 로마가 4대1로 이겼습니다. 걔 명경기였죠, 솔직히. 명경기였죠, 솔직히. 합산 스코어 4대2 AS 로마 4강 진출했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페노르트가 올라갈 뻔했잖아요. 거의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 골이 80분 넘어서 먹혀가지고 네네. 저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제 로마의 왕자가 저는 낭만적인 선수라 생각합니다. 정말 디발라와 무리뉴가 같이 만들어낸 거다. 그리고 나중에 연장 가서 넣은 골 보시면 공격진 전부가 다 관여를 해요, 골에. 맞아요. 약간 협동하듯이 딱 넣었고 로마가 4강에. 저는 그냥 멋진 경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그거 하더라고요. 로마 팬들이 선수들 콜하고 이제 무리뉴 콜도 같이.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야 맨유. 세비야가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엔네시리는 맨유를 그냥 맨유랑 맨날 만났으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센터백이 맥과이어 린델로프였잖아요. 메린. 네. 린델로프는 눈에 띄는 실수가 크게 있진 않았고 핵심은 맥과이어와 데헤아였는데 네. 첫 골도 그 데헤아한테 공이 간 게 서로 소통도 잘 안 되고 맥과이어는 3명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 글로 패스를 줬고 그게 뺏기면서 먹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3대0이 되는 세 번째 골도 데헤아가 그냥 정말 어이없는 실수로 먹혔기 때문에 그냥 이건 뭐 전술적인 그런 거 상관없이 실책으로 2골이 나와서 이런 경기는 뭐 뒤집을 수 없다. 그 맨유의 공격도 답답했고 세비야가 또 한 번 유로파를 노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 경기에 관해서 일단 맨유 팬 민재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맨유 요즘 흐름이 안 좋았다. 그렇죠. 노팅엄전 2전차 승리하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인기는 분위기의 경기는 아니었다. 유로파 1차전에서도
자비처가 다 찢어놓고 자책골로 무승부. 하지만 그 자책골은 어쩔 수 없었다고 본다. 2차전은 아니었다. 첫 골부터 맥과이어 데헤아가 박스 주변에서 큰 실수해서 나왔다. 상대 선수 3명이 압박 붙고 있는데 그냥 킥을 공 빼기만 했어도 없었을 일. 마지막 골은 할 말도 없다. 맨유가 뎁스 강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경기였다. 레시포드는 100% 컨디션은 아니고 부페는 경고 누적 징계. 바란 리산드로 부상당하고 나니까 바로 흔들리고 빌드업이 안 된다. 주전과 백업의 역량 차이가 이렇게 크면 안 된다. 맥과이어는 이제 부담감이 잡아먹은 것 같다, 스스로를. 축구 앞으로 하기 힘들 것 같은 수준이다. 루크저를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맥과이어는 이제 램파드랑 손잡고 PL 말고 딴 데로 가야 되나요? 수원 삼성. 리얼블루? 리얼블루? 레스터 출신이니까? 오! 너무 좋은데요? 브루트이스 맥과이어? 와! 오, 단단하다, 단단해. 설필, 설필패인 것 같다. 맨유 유로파 우승할 줄 알았다. 근데 이미 이렇게 된 거 빨리 페이스 되찾아서 챔스 티켓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할 것 같다. 진짜 멘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일단 자기들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얼마나 이게 오만한 그죠. 생각입니까? 맹구충이죠, 전형적인. 전형적인 근데 아직 FA컵도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코멘트가 더 있어요. 네. 이 사람은 맨유 팬 아닌데 네. 이 경기 코멘트를 보냈어요. 준석이가 맨유 세비야전 총평을 보내줬습니다. 둘 다 폼이 구렸다. 세비야가 더 효율적이었다. 맨유에서는 에릭센이 가장 잘했다. 패스, 플레이메이킹, 세트피스까지 레전드다. 카세미루는 쏘쏘했다. 맥과이어는 후방 빌드업 월드컵 때 좀 잘하는 것 같더니 패스까지 맛이 갔다. 데헤아 역시 발밑 답 없다. 맥과이어 데헤아가 워스트는 맞는데 안토니, 산초, 마샬 공격진도 생산력이 떨어진다. 안토니랑 산초는 측면 영향력이 안 된다. 없다. 그냥 행사가 1도 안 된다. 레시포드는 보여주지 않았다. 그냥 잔디가 됐다. 램잔디세요. 이런 경기 할 거면 바르샤 올려주지 왜 맨유가 가서 세비야한테 지는지 모르겠다. 리얼꿀. 아. 그리고 공격진, 진짜 안토니랑 산초는 그 스타일상 너무 잡아먹는다, 템포를. 양쪽에서 잡아먹으면 답이 없어요. 전진이 안 돼요, 전진이. 그리고 저는 맥과이어의 문제는 저는 뭐 멘탈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빌드업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자만감.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센터백인 줄 알아요. 나는 이제 피지컬도 되고 패스까지 잘 되는 센터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다른 건 그렇죠. 완벽하다. 난 홈멜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맥과이어 그래도 라인 내리는 팀 가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인 내리는 팀은 감당을 못합니다, 주급을. 지가 깎아야죠. 가려면. 저는 뭐 맥과이어는 솔직히 나올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맥과이어라서 크게 부각이 되는 거지. 어느 정도 압박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없는 수비수들이 패스 미스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 데헤아 실수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첫 골도 데헤아의 비중이 더 크다. 그렇죠. 굳이 나누자면 둘 다 굳이, 잘못했지만. 그렇죠. 일단 데헤아가 그 마지막 골 먹을 때는 공의 위치 선정을 실패했어요, 그냥. 그렇죠.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킥을 하려는 발 모양이긴 한데 킥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 인사이드로 공을 잡는 건가 아니면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볼을 아예 잡으려고 한 거 아닐까. 발 밑으로. 볼을 정지시키려고 발을 뻗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의미 없는 발길질을 했고 저는 그래서 데헤아가 이 기회로 아예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 바꾼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미넨도 지금 골키퍼가 필요한데 경쟁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매물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안정적으로. 지금 약간 매물 나는 거는 미넨 링크는 없고 맨유 링크만 있는 그 브렌트포드의 라야. 그렇죠. 라야 진짜 잘합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근데 키가 중요한가요? 근데 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에데르손의 킥에 카시아스의 키. 걔 명품 아닙니까? 라야는 저는 좋은 골키퍼라 생각합니다. 발밑이 너무 좋아서.
키가 작아도 그래도 좋은 키퍼들이 많았기 때문에 카시어스도 그렇고 나바스도 그죠. 키도 작았는데 근데 잘 막은 거 보면은 키는 중요하지 않다. 키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선방 능력, 키가 작아도 선방 능력이 좋을 수 있고 그리고 빌드업이 확실히 맨유한테는 빌드업 되는 키퍼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근데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네. 키퍼를. 계속 대해야겠어요. 그렇죠. 네. 점점 이게 키퍼가 점점 이게 중요해지잖아요. 발밑과 빌드업이. 그죠. 데야 같은 키퍼는 앞으로 진짜 살아나기 힘들 것 같다. 선방만 잘하는 키퍼는. 데야가 발을 잘 쓰는 키퍼긴 해요. 막을 때. 네. 막을 때. 맞아요. 좀 그 당시에는 특이하게 발을 많이 뻗은 키퍼였는데 정작 발 사용을 잘 못하니까 빌드업 때 그게 이제 계속 약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산 스코어 5대2로 세비야가 4강 진출했고요. 스포르팅 유벤투스는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지만 합산 스코어 2대1로 유벤투스 4강 진출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생질 루아즈 대 레버쿠젠 4대1로 레버쿠젠이 압살하면서 5대2로 레버쿠젠 4강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로파 8강 경기 모두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기 수도 많고 할 얘기들이 많아서 정말 오랜만에 코너 하나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많네요, 경기가. 그니까요. 그 다음에 또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많은 녹음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4명이서 했죠? 9멤버. 그렇죠. 그죠? 그러네요. 오리지널. 최근에 인원이 많이 확충되면서 새로운 멤버들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바쁠 때 시간 뺄 수 있는 건 원래 하던 사람들 그죠. 이라고 농담이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뭐 K리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개추. 그렇죠. K리그가 요즘 되게 잘 되면서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특히 버스 막기.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병근 후임으로 램파드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수원 감독님이 날라갔고 네. 내일 열리는 슈퍼매치는 최성령 감독 대행 체제로 펼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내일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얘기를 좀 꺼내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평가전이 결정이 됐어요. 와우. A매치. 그렇죠. 6월 평가전이 이제 6월 16일날 페루, 페루. 20일날 엘살바도르와 한국에서 경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4회 연속 남미팀과 경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한국에서 A매치를 하고 있죠. 어쨌든 지난번에도 김민재 인터뷰 논란 그리고 유럽파들을 좀 배려해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축구협회가 또 축구협회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돈이 어쨌든 뭐 스폰서 계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또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원정 좀 나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저 약간 그거 기대했거든요. 안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 A매치 주 기간에 독일만 경기가 없어요. 오. 독일이 다음 유로 개최지라서. 그래서 혹시 독일과 그리고 그게 독일에 아마 뭐 1000번째인가 2000번째인가 A매치인가 그래서 기념 경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무섭죠, 그럼 한국이. 그래서 지더라도 독일 원정 가보고 하면서 배우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불발됐고 페루 엘살바도르. 한국에서 하고 사람 많이 가겠죠. 그렇죠. A매치 인기는 근데 항상 뭐 많으니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또 이번에 긴급 사면하는 건 아닐지 이런 농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구 A매치 얘기도 해봤고요. 이제 47화가 다음 주 금요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이제 어느 정도 시험이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복귀들 하셔야죠. 그렇죠. 복귀도 좀 하고 조금 더 많은 얘기, 다양한 얘기를 해보면서 47화를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46화, 사자가 축구 볼 때 46화는 여기까지 녹음해보고요. 다음 주에 47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